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예, 일단 원유라는 자산 자체는 결국 원자재에서 가장 대표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휘발유라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휘발유, 항공유 또는 경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공하기 전에 제품을 갖다가 원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WTI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리고 두바이,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어떻게 보면 원유의 이제 대표적으로 거래되는 통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유가 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자산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요랑 좀 연관이 많이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라던가 앞서 언급드린 항공유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 대표적인 자산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수요와 맞닿아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은 대략 마이너스 33% 수준이고요. 팬데믹을 갖다가 기준으로 좀 놓고 보자면은 수익률이 플러스 23%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유가가 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확산이 시작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글로벌 드라이빙 지수라던가 또는 대중교통 지수가 둔화된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항공 지수 역시도 여전히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수요 측면에서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유가를 박스권에 갇혀놨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측면의 이유인데, 사실 리비아라는 존재가 다시 복귀했다라는 겁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동부와 서부 간의 석유 판매 이익에 대한 분배 권한을 갖다 놓고 좀 그 전까지 계속 싸웠다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불가항력 사태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수출도 원활하게 되고 산유량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했었을 때는 리비아의 산유량이 올 연말경에 50만 배럴, 일평형 50만 배럴, 내년 상반기 중에 100만 배럴까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이미 리비아 정부에서 50만을 달성을 했고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100만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유가를 박스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의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여전히 좀 점진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갖다 되돌아보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됐다가 다시 또 둔화됐다가 재확산됐다가 둔화됐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수요도 다시 또 회복했다가 둔화됐다가 회복했다 둔화됐다를 반복할 때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엔 글로벌리하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주요 수요의 주체들이 이제부터는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정책 스탠스를 전환을 했고 이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측면 이런 것들, 특히나 유가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더디지만은 박스권 레벨에 있어서 레벨이 좀 더 상향 조정된다. 상단은 WTI 기준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봤을 때 55불, 하단을 갖다 보면은 40불까지로 좀 레벨이 상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